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차트의 김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그냥 그렇습니다. 이제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좀 멈춰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어제 뉴욕 증시의 흐름을 좀 대변하는 것 같아요. 다우는 굉장히 좋았는데 반면에 이제 나스닥 움직임 좋지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좀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오늘 이 정도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10월이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여러 기사들도 있지만 몇몇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지속된다는 얘기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떨어지기보다는 상승 쪽 분위기를 조금 더 탄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급하게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고, 제가 요 근래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시장이 천천히 계속 갈 거다. 급하게 안 가고 천천히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종목은, 업종은 선별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최근에 계속 검색을 해보면 공매도 잔고 수량들은 종목들 대부분 다 줄거나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늘었던, 잔고가 늘었던 이런 상황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 안정적이고, 자, 그리고 또 하나 ECB에서 금리를 이제 올렸습니다. 0.75%포인트를 유럽에서 올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강한 기조 자체가 조금 약간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 어떻게 됩니까? 시진핑의 세 번째 또 연임의 포인트가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글로벌 흐름 자체가 국내 증시에 굉장히 호전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제 상당히 시장이 좋았고, 오늘 선별적으로 봤을 때 시장 흐름에서 종목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불안하다 보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흐름이 약간 주저앉는 모습, 특히나 하이닉스가 좀 심각한 상황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이지만, 그 외에 실적주들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이번 특히 하반기에는 실적 좋은 업종들, 종목들 잘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차분하게 보시고 너무 시장을 너무 막 안 좋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계속 갑니다, 시장. 말씀드린 대로 계속 움직일 거예요. 오늘은 좀 아쉽지만은 오후장에 좀 힘을 내준다면은 2,300포인트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지만 사실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 수준에서 시장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대형주 매매를 제가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완전 바닥이 온 종목이에요. 이전에 한번 잘 먹었던 종목인데요. 또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온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하나씩 좀 AS부터 하고 가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부터 좀 봐볼게요. 오늘 출발 자체가 좋지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움직임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가 자리가 73만 원대 정도까지 현재 움직임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간에 이제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이 대형주의 차트 추세에 대한 부분을 잘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이 구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전고점에 대한 부분. 그래서 박스를 그리면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돌파할 경우, 이 돌파할 경우부터 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 고점에 대한 박스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박스의 중단 라인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어디까지 갈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중단까지 왔죠. 어저께 갔고 오늘도 그 흐름이에요. 이 중단이 오면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박스라는 것 자체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박스의 중단 라인은요, 심리적인 저항선에서 어느 정도 살까 팔까 갈까 정리할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 딱 평균 정도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중단값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요. 여기서 이제
솟구치는 흐름이 좀 더 나와준다면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추가 상승이 나와주거든요. 근데 지금의 최근에 이제 삼성 SDI 오늘도 그렇지만은 흐름을 보자면요. 시가부터 해가지고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어제 갔지만 오늘 안 꺾이고 다시 가요. 양봉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시가가 하락 출발했지만 양봉이 나와줘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더 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SDI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은 급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라인을 잡아드렸잖아요. 70만 원 이탈 자리는 조심해야 되지만 그 전까지는 딱히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은 계속 강할 테니까 아셨죠? 자, 그 다음 또 보자면 셀트리온 볼게요. 오늘은 약간 조정이에요. 어제 굉장히 좀 잘 갔습니다.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가 9월 8일 날 추천을 하고 혼이 났지만 네, 수익권으로 바뀌었어요. 한 달 만에. 네. 하지만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게 요 하단 자리에서 계속 매수 사인을 드렸잖아요. 매수 사인을 드렸던 이유는 특별한 거 없죠? 그냥 하단 자리 라인에서의 이거 보고서 그냥 설명을 드렸잖아요. 요 라인을 잡고서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 하단 자리 이 라인을 이탈하는 흐름에서는 조정 시마다 매수해 두시면은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거다라고 한 달 동안 열심히 AS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고 계시겠죠. 그때 당시가 뭐 17만 원 정도 선이었으니까 10% 이상의 수익이 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제 요때 제가 방송에서 얘기해서 사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네 이제서야 올라와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시는 상황이실 테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뭐 시장이 갑자기 급격하게 꺾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쩔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그래도 AS 잘 해드렸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해서 추가 흐름이 잘 나와주면서 요 전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포인트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두 종목 바이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많이 얘기하는데 두 종목이 항상 메인으로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사도 되지만 셀트리온을 추천을 드렸었어요. 왜요? 이게 더 사실 재밌거든.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기도 좀 편하고요. 실적의 성장성 자체도 굉장히 좀 재미있어요. 바이오 시밀러냐, 복제약이냐, 아니면 CDMO냐, 네, 이런 포인트가 좀 큰 것 같은데 좀 보자면 삼성 쪽은 좀 제조업 기반으로 좀 더 느낌이 좀 강해요. 조금 더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에 대한 이슈들이 좀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조금 테마성 바람이 좀 더 잘 불기도 하죠.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이 좀 있어서 이 종목을 좀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상승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으니 조정이 나오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그림은 나올 거예요. 급하게 보지 마시고 차분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게 드디어 좀 움직이더라고요. 기다렸어요. TYM. 농기계. 농기계인데 이것도 9월 15일 날 추천드렸는데 시장이 갑자기 많이 꺾였어요. 버티다 주저앉았다가 다시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걸 기다렸는데 이때 사신 분들 마이너스예요. 죄송하지만 마이너스예요. 아직까지 마이너스인데요. 올라오고 있어요. 왜 올라오냐면 역시나 실적 때문이에요. TYM이 네, 대동이랑 이 농기계 쪽에서 겨루게 되는데 매출이 사상 최대거든요. 사상 최대예요. 그리고 대동을 넘어서는 모습이 올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위 쪽이 되지 않을까, 1위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판단을 했었고 추천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이런 큰 흐름이 나왔었죠. 거의 뭐 한 2달 정도를 2달 이상을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서 더 이상은 빠지진 않겠구나 판단을 해서 말씀을 이때 좀 드렸다가 빠졌었습니다. 근데 다시 올라와요. 근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뭐 로봇 부분에 대한 성장성도 있어요. 농기계, 로봇, 네, 그죠? 그거에 대한 포인트도 같이 좀 잡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성장성 자체가 너무나 커요.
영업이익만 비교해 보더라도 타이 불어입니다. 너무나 잘 커가는 상황이라 바닥에서의 흐름이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시장을 보시면요. 지금 이제 하반기 시장에 주목해 하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막 보더라 실적 좋은 종목 업종을 찾아보더라도 개별주들 중에 실적이 좋은 회사들도 네, 시선 쏠림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한번 움직이면 시원하게 더 가고 한참 더 가거든요.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 조만간 얘도 다시 한번 거진 한 달 만에 시장 큰 하락 버티면서 한 달 만에 수익권으로 올라갈 포인트가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잘 보유하고 계신 분들 힘내시라고 AS 잠깐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에코프로 HN입니다. 좀 재미가 없어요. 예,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플러스라고 내세우기에도 조금 애매해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 종목 되게 잘 먹었잖아요. 여기서 한번 60%, 여기서 한번 20%가량.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 장대 음봉처럼 보이는 자리 여기 요 하단쯤에 샀단 말이에요. 그때 방송 시간대가 그때 샀어요. 그리고 상승은 좀 나오다가 다시 최근에 좀 밀리긴 했어요. 근데 라인 따져보자면 수익권이긴 한데 큰 수익은 아니에요. 거의 지금 뭐 횡보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회사가 실적 나왔죠. 정말 잘 나왔어요.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다가 어떤 식의 그림이 나오냐면 똑같이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요 그림이 있죠. 요런 상승들. 네. 여기에 이 공간들을 채우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이게 당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다음 주가 아닐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하락 추세보다는 상승으로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올해는 하반기 때 4분기도 좋다. 그죠? 이거 룰이에요. 올해 연말까지의 룰입니다. 그걸 기억하신다면 에코프로 HN의 실적 검색해 보셨나요? 엄청나죠? 4분기 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상승은 나온다. 근데 당장에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안 가더라도 조금 기죽지 마시고 조정 이용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인 추천을 만약에 한다면 52,000원짜리 아래 구간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보시고 대응하시고 혹여나 5만 원짜리가 온다면 최저점 자리일 겁니다. 그 자리에는 또 역시나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LNF가 잘 갔으니까 여기까지만 잠깐 볼게요. LNF가 오늘 너무 잘 가고 있어서 AS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점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고 있습니다. 추천은 최근에 10월 14일 날 추천을 좀 드렸고요. 아주 잘 드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오늘 뭐 에코프로 BM도 그러하고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나 하이닉스 쪽에서 과한 매도세 자체 정리가 되면서 외인가 기관들이 2차 전지 쪽으로 몰림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강조를 드렸던 거 하반기 때 살아난 업종들, 실적이 좋은 업종들 2차 전지 계속 제가 포함을 시켜서 그중에서 공매도 잔고가 제일 많았던 종목으로 선택을 했던 겁니다. 바닥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좋은 성공을 좀 보였었고 추가 흐름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해요. 이게 2차전지 관련주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바닥 저 위에 27만 9천 원짜리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바로 다음 26만 원대도 보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어서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에코프로 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기분 좋게 여유롭게 상황 보시다가 좀 있다가 나중에 내년 초에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여유 있는 종목이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시장이 올라갈 때는 좀 시원하게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산입니다. 두산은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났던 종목이에요. 일전에 정말 좋은 수익이 났어요. 근데 제가 항상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라인을 봅니다.
라인을 보면서 여기 라인이 오기를 제가 자주 기다릴 때가 있어요. 어떤 라인이냐면 전체적인 시장에서 종목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뀔 때 이 하단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산 보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자, 두산 보면요. 여기에서 이 하단 흐름들이 있죠. 여기에서 이 하단을 터치하는 모양새가 좀 잡히는 모습 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돌려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데 두산은 재밌는 게 밑에 자회사들의 움직임이 조금 잘 나와주면 재밌어요. 두산 밥캣 같은 경우 어떨까요? 최근에 차트 보시면요. 바닥 찍고 쌍바닥 찍고 빠르게 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팡! 다른 회사들도 굉장히 어떻게 해요? 이런 흐름들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두산 밥캣도 그러하지만 이 회사 실적 현재 보자면요. 두산 밥캣 실적은요. 너무나 퍼펙트하게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영업이익도 그렇고요. 완전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좋습니다. 실적 확인해 보시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차트 상황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에너빌리티도 거의 완전 바닥 확인했죠. 근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바닥 이렇게 다지면서 지금 갈 준비하는 것 같은데 추천을 해도 될 정도예요. 실적 어떤가?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어떤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성장성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럼 두산 같은 경우 주가가 안 갈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이 바닥에서 차트 추세에서의 항상 강조드리는 이 하단 자리를 이렇게 라인을 보여주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두산은 한번 들어가 보신 다음에 일정 부분 상승하면 파시면 돼요. 그 가격대는 우선 1차적으로 제가 한 9만 원대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9만 원대까지는. 뭐 10만 원대도 볼 수 있긴 하지만 한 9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대응하시고 이게 로봇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더 이제 부각될 수도 있는 또 시장이 올 수도 있어서 이게 아마 중요한 대목으로 종목이 조만간 움직임이 있을 거라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좋은 종목이고요. 좋은 수익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